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나카이치 총리의 그 타이완 유사시 개입 관련 발언으로 지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두 나라가 타이완 인근에 그 미사일 배치를 놓고서 신경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일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아보고요.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무역이라든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이번에 그 중일 갈등이 불거지게 된 어떤 계기가 일단 그 이제 일본의 그 나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네.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존립 네. 위기 사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그게 이제 자위대가 직접 그 유사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존립 위기 사태일 경우에 일본이 2015년 아베 정권 당시에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네. 해석을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네. 우리가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이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만일에 중국과 대만이 그러니까 유사시 발생을 할 경우에 네. 미군이 개입을 할 경우 네. 이제 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면 네. 일본이 공격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해야 돼. 이 상황에 해당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 중국에서 이건 건드릴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마치 네.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제3국인 일본의 발언이 중국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사단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해석이 그렇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러 할 때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나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뭐라고 했어요? 대만 유사 상황과 관련해서 네. 중국이 전함을 동원해서 무력 행사를 할 경우에 네. 일본 자국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전함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데 네. 이런 이제 가정을 했다라는 것이 중국에게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불편한 상황에 직면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거가 이제 중일 갈등의 이제 어떤 단초 이번에 네. 그게 됐고요. 또 하나는 대만 인근에 그 일본 미사일을 배치하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네네. 또 지금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누구죠? 고이즈미 신지로가 고이즈미 신지로. 네, 원래 이제 농림수산성인데 일본 방위상 아니에요? 네, 농림수산성이었다가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서 네. 방위상으로 바뀌었죠. 일본은 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쉽게 전환이 되는지 방위상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같으면 국방장관 같은 국방장관에 거죠? 해당하는데 네. 일본의 최서단에 있는 그 이시가키 섬 네. 그리고 또 요나구니 섬을 이제 시찰을 했었는데요. 일본의 제일 서쪽에. 그렇죠. 네. 그게 이게 한 타이완에서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고 네. 센가쿠 열도보다 더 이제 가까운 곳입니다. 네. 여기 뭐 한 2천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네. 여기를 시찰을 했다라는 것은 2016년서부터 육상 자위대가 지금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미 레이더 감시기는 이제 원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간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그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배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이즈미 방위상이 이시가키 섬에 갔다고요. 예, 이시가키 섬과 네. 또 더 밑에 있는 이제 요나구니 섬을 네.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둘 이제 다, 예.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를 하는데 네. 원래 이제 일본은 전수방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공대지 미사일은 불가하고요. 네.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 땅에서 가능한데 위로 쏘는 게 그렇죠. 지대공이죠? 그것을 배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섬을 이제 간 건데 네. 원래 지금 불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원래 불씨가 고이즈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완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이 지금 네. 이제 11월 7일 이후에 네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상이 네. 여기를 방문했다라는 것은 더 불씨를 더 크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애초에 지금 있겠죠. 말씀하신 이시가키 섬하고 요나구니 섬에는 자위대 기지가 원래 있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예. 있었죠. 예, 있는데 이번에 가서 예. 이제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배치할 발색할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 거기 거죠.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가기 전에 인터뷰도 제가 봤는데 네.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듯이 마치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지금 현재의 이 불씨를 가라앉힐 생각보다 네. 오히려 지금 일본 국내 정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하. 생각도 좀 들게 일단 되더라고요. 섬 자체 안전 보장과 일본이 공격받을 가능성을 경감시킨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한일령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일본 유학 가는 것도 좀 자제하게 하고 관광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홋카이도산의 가리비 수입을 금지하겠다. 또 아우모리에서 나오는 사과? 아니요, 사과가 아니고 해삼입니다. 제가 잘못 말해서 아오리하고 지금 착각했어요. 네. 아우모리라는 네, 그 해삼. 현에 해삼도 이제 수입을 이제 금지하게 됐는데, 네. 이건 상당히 이제 그 타격을 정확하게 이제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아우모리나 홋카이도는 이 해산물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어업 종사자들이 많이 네. 있고. 중국이 이제서야 이제 수입을 재개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어업의 경우에는 수입이 중단이 될 경우에 이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네. 결국 해산물은 썩게 되잖아요. 네. 그 지역에 이제 타격을 많이 가게 되는데 즉각적인 타격을 주겠네요. 그렇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왜 그럼 이 특정한 해산물을 이렇게 공격을 하냐면 자민당의 기반은 결국 이제 농업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수입 금지와 또 자민당 지지 기반을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뭐 일타 이피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역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 조장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중국은 파악하고 있고 예, 즉시 그렇죠. 이제 보복에 가까운 예. 거를 앞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본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이제 히토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히토류 네. 수입을 금지할까봐. 네, 예.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더 여쭤보고요.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이제 대만 유사시의 자위대 개입 발언과 지금 이 두 섬에다가 어떤 지대공이든 뭐든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국을 자극시키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키나와 문제까지 또 거론을 하고 나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또 왜 갑자기 나오는 건지 예.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은 네. 이제 우리와는 이제 독도 문제, 네. 또 러시아와는 북방 쿠릴 열도 4개 열도 선 문제, 네. 중국과는 센카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센카쿠가 오키나와 현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오키나와라는 곳은 중국과 일본에 조공을 바치던 독립 국가였어요. 근데 여기를 1879년에 일본이 이제 흡수를 강제 병합을 했던 거였었죠. 그러니까 ryukyu가 오키나와의 옛 이름인데 맞습니다. 거기를 침략해서 합병해서 예, 병합을 해서 오키나와 현으로 강제 원래 개칭한 이제 거죠. 가고시마 현으로 편입을 예, 예. 했었는데 네.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대만은 이제 일본이 점령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 오키나와 현의 네. 센카쿠 열도를 편입을 해서 예, 예. 현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센카쿠 열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패전한 후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미국과 체결한 1951년에 독립이 네네. 되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일본에서부터 독립되지 않은 곳이 오키나와 현이에요. 네. 그것을 1972년에 미군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을 했을 때에
이 센카쿠 열도를 같이 오키나와현으로 같이 해서 일본에 반환을 했던 거였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아하. 곳인데 그곳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오키나와현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이 오키나와현으로부터 1000km 이내에 한국, 중국, 북한, 대만, 필리핀 네.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대만과 유사시 또 한반도 유사시에는 괌으로부터 출격하는 것보다 오키나와에서 출격하는 게 훨씬 빠르다 보니 예. 이곳이 과연 진짜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토인가 이 문제를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거론하면서. 그렇죠. 거론하면서 한국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을 중국 외교부에서 좀 이렇게 좀 한국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하나의 이제 작전일까 뭐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이 기분 있었죠. 나쁘니까 이제 오키나와의 역사성까지 들먹이면서 수면 위로 올려놓는 거군요. 그렇죠. 이래저래 지금 갈등 양상이 예.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맞습니다. 있다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럼 일본 내 반응은 어떤 거예요, 교수님? 일본 내에서는 지금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빨리 이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일본의 외교부에 근무하던 전임 이제 외교관들이나 또 일본 내 야당에서는 빨리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카이치가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해서 백해무익하다. 오로지 그중에서 한 가지 유익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알게 된 것 하나 빼고는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이제 텔레비에서도 출연해서 패널로 그러지 이렇게 않아도 알 수 이야기하는. 있었을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런데 예. 대부분은 예. 지금 현재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한 70% 전후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다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언론이라든가 네티즌들은 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굴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 이유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총리가 된 지 한 달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상황에서 발언 하나로 가지고 이거를 철회하거나 또는 사과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자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극우적인 성향의 정책일 수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비핵 3원칙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비핵 3원칙 원칙도 그렇고요. 국방력 강화하는 거 그리고 일본의 이제 스파이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타겟이 거의 대부분 중국이라고 보면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만일에 이게 여기서 철회하거나 철회가 이럴 되면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나머지 넘어가기가 것들은 다 추진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여서 지금 이제 처리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럼 다카이치 총리를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여론은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한 60여 %는 이제 다카이치가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여론 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아까 당장 가리비 해산 문제도 있지만 네. 그거뿐만 아니라 더 큰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제재 내지는 보복을 이제 중국이 일본에게 가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지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장 그렇죠. 한일영까지도 맞습니다. 하고 유학 여행 못 가게 하고 또 뭐 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 여행도 못 가게 하죠. 일본에 유학 가는 것도 자제하게 하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뭐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일본 전체 경제에 이렇게 뭐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관광이야 뭐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뭐 유학이야 뭐 일부 대학에서 수업료 좀 줄어드는 정도 요 정도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향후에 발생할 네. 어떤 경제적인 조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경제에 조금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그 히토류 잠깐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일단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거는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지 이거일 것 네. 같긴 한데 이 일본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줘요? 만약에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제재 카드를 꺼낸다면은요?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던 것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2010년도에 그 센카쿠 열도에 일본에서 조업하던 선장을 일본이 이제 체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국이 중국민이니까 풀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재판에 넘겼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이제 제재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칸나우토 총리 당시에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굴욕 외교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 네.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네. 우리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당시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희토류에 이제 중국이 수출을 금지할 때에 네. 일본이 받는 타격인데 네. 그것은 중국이 쉽게 이렇게 카드를 내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이 2010년도에 그 90% 넘는 희토류를 향후에 이게 글로벌 공급망을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바구니 하나에 계란을 다 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한 60%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희토류 카드를 내민다? 네. 그럼 그거는 다른 국가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괜히 중국하고 이런 그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경우에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야겠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염려를 하고 있어서 이건 이제 쉽게 꺼내지를 못하죠. 쉽게 꺼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네. 타격은 적잖게 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네. 일본 내에 제조업 분야에 많은 공장들이 지금 중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 뭐 환경 문제나 세금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이런 틈바구니에서 혹시 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미소를 짓기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지금 당장 일본으로의 여행 금지가 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 여행 가기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뭐 이런 이제 반사이익도 있고 또 하나는 희토류가 만일에 중국이 최종 카드로 내밀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익은 우리가 있죠. 왜냐하면 첨단 제품,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잘 타지 못할 경우에 확실히 이제 이 갭이 크게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첨단 산업이나 제조업에서 우리가 좀 앞서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대신 이제 중국은 그렇다고 희토류 안 팔게 되면 중국의 희토류 산업도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가격의 영향이 한국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올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또는 반사이익으로 가져올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계산을 하고 해서 네. 얼굴에 표정 없이 네. 좀 지금 현재로는 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장 얘기할 수가 최근에 있겠습니다.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5%고 네. 이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총리가 발언한 데 대해서 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0%니까 네. 또 절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요, 교수님? 다카이 지금 현재 자민당이 사실 다카이치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좀 사실 총리가 되는 그 전 과정이 좀 힘들었었잖아요. 소수 여당의 입장에서 네. 지금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신회를 이제 연립 여당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 네. 그 전에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의 경우에는 자민당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너무 극우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제 견제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공명당이 탈퇴를 하고 유신회가 들어가다 보니 네. 유신회는 지금 현재 자민당보다 조금 더 우쪽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카이치가 네. 약간 업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원래 일본 스타일은 네.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겉에서 표현하는 그렇죠. 것과 저속 깊은 마음이 그렇죠. 다르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일본 어떤 총리들도 네. 혼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네. 이 다카이치 경우에는 총리된 지 한 달밖에 안 직설적인 됐는데 이걸 직설적으로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도 보세요. 방방 뜨고 뭐 이런 모습들 우리 대통령 만났을 때도 경제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일본 스타일에서는 약간 좀 벗어난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재 그런 상황에서 이 유신회의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이런 이제 분위기에 좀 이렇게 좀 업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어쨌거나 이제 이 중일 갈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또 통화를 했다고 또 보도된 거를 보면은 뭔가 좀 중재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건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거나 심각해질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건가 이제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어제였었죠. 그 시진핑하고도 통화를 하고 통화한 후에 다카이치 총리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현재 엎질러지기 전에 중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단이 나질 않았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서운한 감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년 4월달에 중국을 가고 또 시진핑 주석도 미국에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 내에서는 좀 약간 원이 벙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다카이치 총리에게 기자들에게 어떤 대화를 했냐 트럼프 대통령과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기본적인 얘기 외에는 깊은 얘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했다라는 것을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다카이치 총리에게 어느 정도 자제하라는 이야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의 지금 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친중적인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 외에 비공식 루트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협의할 만한 그런 루트가 없다 보니 네. 제3자인 미국이 좀 개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좀 해결의 방안을 찾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 외교적, 정치적 이런 문제와 좀 따로 생각해서 완전히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중일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잘 활용한다 그럴까요? 우리의 입장을 잘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안미 경중이라는 얘기 나왔었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결국 사드 배출로 인해서 이게 약간 무너졌잖아요.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미 경일이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수출 규제, 폴리미드 불화수소, 레지스트 이런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아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안미 경미까지 이제 왔지 네. 않습니까? 근데 미국 역시 관세로 우리나라에 이제 좀 불편한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역시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안미 경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안미 경세. 세. 네. 그런 좀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실용 외교가 네. 좀 제대로 펼쳐지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